2차 세계대전, 프랑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나치의 전격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정부는 항복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 런던에서 한 남자가 아니, 우린 굴복할 수 없다면서 저항의 불씨를 지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한 사람, 샤를 드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의 위대한 리더십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940년 6월 18일 드골이 BBC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던진 이 메시지는요. 패배감에 젖어있던 조국에 울려 뻗은 하나의 외침이었죠.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저항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드골은 이런 외침을 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프랑스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속도입니다. 5월 10일에 침공이 시작됐는데 불과 6주 만에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프랑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수도 파리는 나치 깃발 아래 놓였고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페탱 원수가 나와서 결국 항복을 선언했죠. 한순간에 위대한 나라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유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순간 프랑스의 운명은 딱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1차 대전 영웅 페탱 원수가 이끄는 비시 정부, 나치에 협력해서라도 일단 살아남자는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인 길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 바로 드골이 런던에서 혼자 선포한 자유 프랑스였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영토도 군대도 없는 이름뿐인 정부였지만 프랑스의 명예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저항의 길을 택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 저항의 상징, 드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항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릴 수 있었을까요? 드골에게는 총이나 탱크 대신에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점령당한 조국의 동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바로 이 목소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저항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점이 된 거죠. 그의 역사적인 6월 18일 연설을 들어보면 그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눈앞의 패배는 프랑스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전쟁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죠. 프랑스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저항의 불꽃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패배감에 짓밟혔던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에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드골이 보여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전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위기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힘. 이게 바로 전시 리더십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드골은 단순히 저항을 외치는 상징적인 인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말 치밀한 전략가였어요. 그의 4단계 전략을 보면요. 정말 대담하면서도 치밀합니다. 자, 첫째,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진짜 정부다 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고요. 둘째, 프랑스 본토에 흩어져 있던 레지스탕스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냅니다. 셋째, 처칠과 루스벨트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자유 프랑스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면 프랑스는 패전국이 아니라 당당한 승전국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프랑스의 국익과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처칠이나 루스벨트와 수시로 아주 격렬하게 대립했거든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한 동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까다로움, 그 강직함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드골이 프랑스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던 거죠. 그의 이런 끈질긴 노력과 전략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잿더미 위에서 프랑스가 어떻게 다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1944년 8월 마침내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드골은 개선문에서 샹젤리제 거리까지 당당하게 행진하면서 프랑스의 부활을 전 세계에 알렸죠. 그리고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된 지역으로 관리할 틈도 주지 않고 그는 곧바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프랑스의 자주적인 통치를 선포해버립니다. 패배의 도시였던 파리를 해방과 주권의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독립 노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제5공화국을 만들어서 정치적 혼란을 끝냈고요.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기대지 않는 독자 외교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1966년에는 나토의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하는 파격적인 행보까지 보였죠. 이 모든 건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나 소련의 위성 국가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대담했던 이 리더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리더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시대 최악의 리더였던 히틀러와 비교해보면 드골의 위대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틀러의 비전이 오직 파괴와 정복이었다면 드골의 비전은 재건과 독립이었죠. 위기 대응 방식을 한번 보세요. 히틀러는 실패를 부정하면서 후퇴를 거부했지만 드골은 유연한 외교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 리더는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고 다른 한 리더는 재건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결국 드골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겠죠. 그는 단순히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은 걸 넘어서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국민들의 마음에 위대한 프랑스라는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재건까지 이뤄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날처럼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드골처럼 때로는 동맹과 마찰을 빚더라도 국익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걷는 리더십. 과연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